윤석열이 옳았다. 자, 미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차별 없다. 그러니까 미 하원에서 그래서 우쩌라고 아니 우리는 할 거야. 니들이 뭐를 무슨 말을 하든 알바노. 니네가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목표를 찾았다. 초강경으로 나간다. 이 새끼들 차별 없다. 그러면서 우리 미 의회를 압박하네. 너네들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지금 위협하는 거야? 걸거 부스럼 만들고 있죠. 쿠팡을 존나 때리면서 우리는 쿠팡 때린 적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안 먹힙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쿠팡에 도계자 안 박는 이상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형님들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넘었어요. 누가? 쥐새끼 같은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왜 까불었냐고 이 새끼들아. 존나 팰 때는 좋았지. 팰 때는 존나 좋아가지고 니도 나도 할 거 없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재명 다 좋았지. 수습이 안 되지 이제. 이거 이재명 네가 나서기 전까지는 이거 수습 안 돼. 지금 쿠팡 물어뜯던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버로우 탔어, 잠수 탔어 지금. 왜? 미국이 또 협박했잖아. 한국 공무원들 비자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거짓말같이 잠수 타버리네. 너네 좆된 거야 이 새끼야. 자 형님들, 제가 형님들 보고 뭐랬습니까? 중국, 이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북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뭐랬습니까? 다수가 북한이라 할 때 저 혼자 다음은 한국이라고 했어요. 우자 혼자 다음은 한국이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이 대놓고 한국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자, 한국 출신의 미국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공산당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비자 취소에 공화당에서 적극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CIA 신고 무시했죠. 지금 미국은 찰리 커크 잘 죽었다라고 말했던 모든 SNS를 박박 긁어서 비자 취소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팔란티어가 존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7만 5천 명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정치적 발언, 음주운전, 원정 출산 등 나오죠? 정치적 발언.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반미도 정치적 발언입니다. 자, 이제 점점 타겟은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 커크를 비난한 미국 이민자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117만 5천 명이 비자가 취소됐어요. 여기에는 물론 커크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 잘 죽었다고 욕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원정 출산, 그리고 반미주의자들에 대한 징계도 다 포함이 된 117만 5천 명의 비자 취소가 있다. 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우리 좌파 형님들 비자 확인 잘 해보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비자가 해외 출장이 취소가 되거나, 근데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출장을 보내거나, 그러면 형님 좆됩니다. 지금은 왠지 아세요? 자,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비자가 만료된 사람을 잡으려면은 일일이 법무부에서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비자 만료된 사람이 비행기를 탄다면, 미국 국내선이에요. 외국인이 타면은 여권이 있어야겠죠. 신분증이 여권이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주겠죠. 자, 여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권 정보가 미국의 법무부 시스템에 등재가 되면은 비자 정보가 바로 나오죠. 이거 완전 가두리예요, 가두리. 여기 잡기 죽입니다. 왜? 그러면 아이스에서 바로 출동하죠. 공항에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딱딱 나오는 대로 한 마리씩 척척 잡으면 되는 거야. 지금 미국 국내선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출발이 지연되면서 아이스 대원들이 비행기에 들어와서 코리안, 한국인이죠. 예, 한국인을 기습 체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비자가 만료돼 있었어요. 불법 체류입니다. 비자가 연장이 안 됐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인데 비자가 취소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연장이 안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비자가 취소돼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 외교부 끽소리 못하고 있죠. 미국에 저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대사관도 쫓겨갈 판이에요. 이런 미국에 대놓고 한국을 타겟으로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좆됐으니까. 좌파들은 부정하고 싶겠지. 근데 어떻게? 어차피 형님들 좌파들 직장생활 좀 하는 거, 좌파들 맨놈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걸러내봐야 지들만 웅행웅행 그리겠지. 근데 실제로 밑에 대부분의 좌파들은 미국 못 가요. 그거 모르죠, 형님들.
좌파 상위 0.1%나 미국 갈 수 있을라나? 좌파들은 제주도나 가세요. 제주도, 전라도 여행 가세요, 전라도. 자, 이제부터 조금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형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셨고요. 자, 리얼 도널드 트럼프 진짜 계정입니다. 자, 해외 지원 주체로는 주미 일본 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주미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멍청한 민주당원들은 이를 좋아하며 트럼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반대합니다. 이들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국가에 너무나 해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명시된 목표는 트럼프를 정화하거나 폄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 중인 소송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가짜 단체에 기부한 일부 후원자들은 소송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임한 이후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미 일본 대사관과 한국교류재단, 타이베이 경제문화, 주미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이 포함되었다. 이게 고소의 당사자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조지 소로스, 빌 멜린다 게이츠, 구글, 애플, 비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마트, 도요타, T모바일, MBC 유니버셜 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기부를 하는 데가 바로 주미 일본 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주미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제 형님들 잘 들으세요. 이 단체들은, 이 기관들은 전부 정부기관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트럼프가 고소를 하려고 했냐? 이 가짜 단체에 기부한 일부 후원자들,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부 후원자들, 이들을 이 후원자들 전부를 고발하는 게 아니야. 자, 이들은 후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이 찾아와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후원을 해. 그것도 로비까지 하면서. 지금 이거 소문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반미를 떠나서 반 트럼프 정부라고 이미 미국에 소문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전 세계의 모든 골칫거리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천만 건의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2, 3일에 한 번씩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트럼프가 꼬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내리죠. 자, 백악관 팩트시트입니다. 이거는 편집이 아니고요. 자, 오피셜 카드, 팩트시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세 부과로 국가 안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제와 파생품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자, 15% 관세를 먹입니다. 120일 이후, 넉 달 후죠. 지금 폴리실리콘 생산이 미국은 2005년도에 50%, 미국에 필요한 수요량의 50%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2% 미만으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예요. 자, 강경화가 초치당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국가 안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국가 안보와 공급망입니다.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생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한다 했죠. 그런데 이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본질은 바로 폴리실리콘의 주 생산,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대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택가리에서 수출하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즉, 중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이나 그 파생 제품을 제3국을 우회하거나 택가리를 통해서 미국 시장으로 스며드는 경로를 완전히 트럼프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우회 수출하는 거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가리죠. 우리가 전형적인 택가리. 자, 중국은 이 폴리실리콘은요, 태양광에도 이용이 되고요. 많은 곳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밸류체인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한국 같은 곳에 제3국의 공장을 짓거나 공장을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원산지를 세탁해가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꼼수를 써왔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경고를 했죠. 야, 너네들 택가리 작장해라. 그래도 친중 정부인 이 이재명 정부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아예 최저 수입 가격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하고 똑같아요. 자, 폴리실리콘 1톤에 $100다. 그런데 미국 현재 내에서 폴리실리콘 1톤은 $200다. 그러면은 야, 너네들 $180 밑으로 팔면은 너네들 벌금. 자, 미국에서 벌금은 천문학적이죠. 자, 중국에서 $100에 제3국을 통해서 $100에 미국에 수출이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100에 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80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폴리실리콘을 이 사람들이 어차피 저 사람들 $180밖에 못 파는데 우리가 $100에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150 부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미국에서 수입 안 없잖아. 야, 그러면 우리가 뭐 $30 떼기로 팔아라고? 안 해? 그럴 바에는 질 좋은 $150짜리 다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을 찾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최저 수입 가격을 미국이 정해버리는 거야. 아무리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100에 1톤을 판매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가격에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입을 하려면 최저가를 $180불로 맞춰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싼 맛에 살 수 없는 제품이 돼버렸다는 거야. 거기다가 최저 수입 가격제에다가 가격제 더하기예요. 더하기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동시에 걸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택가리 해가지고 팔아도 이제는 남는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럼 그 제품은 어디에서 주로 생산된다? 중국. 자, 만약에 한국의 중소기업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거나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면 엄청난 지원금과 혜택을 주겠다는. 왜? 일자리 창출이 되니. 그걸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중국이 주 생산국가고 그 생산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파생 상품을 만든다. 그 파생 상품을 만드는 곳이 베이프도 있죠. 자, 그러면은 중국 택가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트남, 그죠? 동남아, 대표적으로 베트남이고, 그리고 한국이 있어. 한국은 그냥 뭐 중국의 똘마니죠, 똘마니. 돈만 주면은 나라도 팔아먹는 새끼들. 그래서 회사를 바지 사장이 앉아있고 실제 그 회사의 경영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님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택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부실한 기업들을 중국 관료들이 와서 마음껏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듯이 기업들을 사들였죠.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2005년도에 폴리실리콘을 50%나 생산하던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2%밖에 생산을 안 해요. 완전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끊어내고 미국 본토나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금이나 자금을 투자하면서 에너지 패권, 에너지 생태계를 재편하듯이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움직임. 자, 여기서 강경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예외를 시켜달라. 한국은 택가리가 없다. 이 로비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폴리실리콘이나 이 파생 상품이 우리 한국의 주 택가리 사업인데 이거를 아무것도 강경화가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대로 한국이 포함된 상태로 나중에 슈퍼 301조에 슈퍼 301조와는 아무 관계없이 추가 관세 15% 파생 상품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강경화가 초치됐던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결국 관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거리고 있던 강경화를 이재명 정부에서 눈가리가 뒤집어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강경화는 정말 리얼리 정말 열심히 디펜스를 한 걸까요? 아니면은 멍 때렸을까요? 자, 이 부분은 미국 뻐꾸기들의 이야기가 조금 엇갈립니다. 강경화가 열심히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안 먹힌다. 강경화가 아무리 로비를 해봐야 안 먹힌다. 쉽게 말해서 같이 안 놀아준다. 그리고 어떤 뻐꾸기들은 그냥 눈만 뻑뻑거리면서 드라마나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뻐꾸기들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했겠죠.
둘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뚜껑 열린 거야. 야, 니 영어 잘한다며. 미국말 잘한다며. 근데 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 결국은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중국 택가리로 미국에 수출해 먹던 태양광 산업이 이제는 좆됐다. 그들의 자금줄인 태양광 패널이죠. 태양광 패널 더 이상 수출을 못한다. 그동안 택가리로 잘 해먹었지 뭐.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어떤 개자식이 아, 트럼프 형님 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형님이 간만에 The Wall Street Journal US fires on ship breaking It's a blockade of Iran.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8월 11일 보도입니다. 어거스트 8월 11일이에요. 자, 파나마 소속 화물선 한 척이 미국이 쳐놓은 호르무즈 운항 금지선을 넘어오자 미군 헬리콥터, 즉 아파치로 추정되는 헬리콥터를 띄워서 화물선 뒤에 있는 방향 조타키를 콕 찍어가지고 그 조타키만 부셔버렸다. 자, 정확하게 어디를 부셨냐면은, 자, 형님들 이게 배야. 그지? 배고 이게 프로펠러지. 그지? 그러면 배는 방향을 바꾸려면은 여기 조타키가 있어야 되지. 그지? 이게 움직여서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만들지. 아파치 헬기가 요렇게럼 날아가서 이거를 부셔버렸다. 그럼 봐봐 형님들. 이 배는 적각 서야 돼요. 적각 엔진 정지. 왜?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됐잖아. 이 존나 위험한 데라니까. 이 잘못하면 형님들 이거 돌에 걸려. 방향을 조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해야 돼요. 배는. 조타가 고장나면은 무조건 수도해야 돼. 통제가 안 돼. 바로 닻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 때나 썰려가서 그냥 이란 앞바다 정유소 앞에 가 때려 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서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를 박살을 냈다. 대단하지. 중간 선거가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두드러 잡잖아. 근데 파나마 선박인데 왜 잡았을까? 자, 파나마 선박이, 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란에 잔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배가 못 나갔어. 그러면은 잔금을 안 줘도 되지. 즉 이란의 달러 공급을 막아버리는, 자금줄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렇지. 어디 돈 벌라고 이 새끼들이. 똑같지? 자, 형님들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세요. 한국의 태양광 관세 15% 추가. 연결이 됩니까 이제? 한국의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인 태양광 패널을 택가리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냈잖아. 생태계 파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 이거 가지고 돈 벌라고 이러면서 최저 가격제와 동시에 관세까지 때려버렸지. 자, 파나마 유조선이 이란에서 기름을 싣고 나가니까 조타키만 탁 부러뜨려가지고 그 자리에 수도딱 시켰지. 어디 돈 벌라고. 지금 한국은 팩트시트도 미국하고 한미 FTA 팩트시트도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 이재명 이 새끼가 도대체 뭔 걸 가지고 지금 한미 FTA를 합의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어. 한국 국민들에게. 지만 알고 있어, 지만. 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삥 뜯긴 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건 뭐가 있냐고. 심지어는 관세가 지금 얼마가 붙는지도 몰라. 뭐 이딴 나라가 있어. 이렇게 열불나고 할 때는 형님들 더 산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한 2병 까면 됩니다. 좋아요. 좀 사세요. 후원도 줬도 안 들어오는데 산삼이라도 많이 팔아야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그리고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삼 구입하신 분들은 방송에서 꼭 구입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저 도와주신다고 아무 말씀 없이 물밑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지.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저녁 게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편안한 마음 되시고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윤석열이 얼었다 이 새끼들아.